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있는 컴공 학부생입니다. 저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중에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의 논문은 자율주행을 보안적 측면, 또한 테스팅의 측면에서 바라본 논문입니다. 오늘 논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방대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제 또 재료과 담당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오늘 또 이거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먼저 짧게 요약하자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에서 플래닝의 부분의 DOS vulnerability를 발견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OS, DOS는 이제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로 말하는 거고요. 즉, 드라이빙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 마땅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 현상을 발견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overly conservative behavior planning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좀 여기 자율주행 그 자동차가 선택을 판단을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말은 이제 또 어그레시브 한다는 거죠. 어그레시브 한다는 거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이 앞에 있는데 갑자기 빵 쳐버리면은 그건 이제 overly 어그레시브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정한 게 overly conservative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판단이 미션 퍼포먼스를 좀 디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페일 시킨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이제 논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했는데요. 플랜 퍼즈라는 이름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테스팅 어프로치로 하는 어떠한 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들이 그 디벨롭 스테이지에서 이런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즉각 확인하고 고친 다음에는 더욱더 안정적인 그런 드라이빙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은 플랜 퍼즈를 향해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인 논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먼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에서 플래닝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플랜 퍼즈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퍼즈라는 거는 퍼징이라는 기술에 기반한 어떠한 툴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CPS, CPS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CPS 중에서 이렇게 자동차, 드론 같이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기반해 가지고 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기반해 가지고 작동하는 어떠한 장치들을 저는 좀 타깃해서 보고 있고요. 이러한 CPS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대개 이러한 어, 방향 루프로 돌아가요. 이건 루프고요. 먼저 이제 물리적으로 자동차나 드론에 달린 센서가 데이터를 센싱하겠죠. 그 센싱한 그 데이터는 이제 타고 들어가서 perception, 인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인공지능은 다 여기서 쓰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서 perception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센싱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센서들이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가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지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즉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인풋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어.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좌회전을 해야 될까? 우회전을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직진하는 게 맞을까? 라는 대한 그러한 플래닝 그리고 즉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기반으로 액추에이터가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프들이 이제 무한으로 가는 게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또는 자율주행 드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플래닝 부분을 타겟하는 겁니다. 결국 이 플래닝 부분에서 overly conservative 정말 과하게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그 지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CPS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 설명했고요. 이제 퍼징이라는 거는 또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져왔는데, 퍼징이라는 거는 퍼즈와 테스팅의 합친 말입니다. 퍼즈라는 건 이제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그런 뜻 안 가지고 있긴 하던데,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무작위로 생성하는 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테스팅, 그럼 무작위로 생성하는 테스팅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작위로 생성하는 테스팅이고요. 테스팅의 측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테스팅의 측면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능성, 이제 펑셔널리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그러한 이제 테스팅 방향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디펙트가 있는가, 이제 결함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결함 발견 측면에서 테스팅이 있습니다. 퍼징은 주로 이제 결함 발견 측면에서 주로 쓰이고요. 그래서 테스팅 영역에서 쓰이고,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또 보안에서 또 주로 쓰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시드라고 하는 이니셜 인풋을 이제 좀 만듭니다. 이제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넣게 되면은 이니셜 인풋을 이제 타겟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럼 타겟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내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당연한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타겟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제 타겟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이 타겟 프로그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더라, 어떠한 아웃풋을 보이더라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 아웃풋이 이제 버그냐, 아니면은 버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어 이렇게 A라는 인풋을 이렇게 넣었을 때 타겟 프로그램이 모니터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떠한 브랜치를 타서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퍼징에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방금 인풋이 커버리지를 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70%만 달성했더라, 아니면 뭐 60%만 달성했더라 라는 그런 커버리지를 피드백으로 주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방금 그 인풋 좋은 인풋이었어, 아니면 방금 그 인풋 좀 지금까지 애들보다 좀 나쁜 친구였어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이제 좋은 친구 골라가지고 이제 뮤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또 아까 그 인풋이 좀 뮤테이션 되겠죠, 변형되겠죠. 이제 변형된 게 또 들어가서 또 타입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또 한번 결과물이 버그인지 아닌지 보고, 또 버그가 아니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뮤테이션 시키고 다시 넣고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이런 루프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퍼징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무작위 값, 물론 알고리즘 있는데요, 그렇게 무작위 값으로 뮤테이션을 시켜서 계속 타겟 프로그램을 때려보는 것, 그렇게 때리면서 이게 버그가 나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퍼징입니다. 네, 이렇게 퍼징까지 이제 설명을 하였는데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에서 플래닝에 관한 것, 그리고 퍼징에 관한 것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기 전에 피규어 2를 먼저 보고 싶은데요. 네, 피규어 2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발견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아까 그 퍼징처럼 그냥 인풋을 좀 멜러시어스 인풋을 이렇게 좀 넣으면은 버그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트래디셔널 소프트웨어인데요. 근데 CPS에서는, 특히 리얼 월드에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단순하게 인풋 값이 일단 뭐 스트링이나 뭐 인티저나 뭐 그렇게 단순한 인풋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이전에 이제 센싱이 되어야 되는 그게 인풋 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제 이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에 보여주어서 넣어서 이제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이
그 센싱된 값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 비헤이비어 플래닝에 버그가 있을 때 이걸 비로소 이제 버그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 소프트웨어가 봐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센싱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헤이비어 플래닝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만 이제 CPS는 이제 취약점 또 버그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 CPS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버그를 찾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저것만 봤을 때는 과연 이 논문에서 말하는 overly conservative driving behavior가 뭐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여기 figure 4를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가겠죠. 차가 이렇게 갈 텐데 좌우측을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가 어, 자율주행 시스템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인지하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버퍼 바운딩 박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판단하기 위해서겠죠.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도로가 이렇게 있고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이 길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오브젝트가 도로에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이 바운딩 박스가 이제 도로의 그 라인을 침범하게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기에는 그 바운딩 박스 때문에 도로가 침범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폭이 1.9m가 되는데 근데 이제 차는 정작 2.11m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은 나 이 길 못 간다라고 판단하여서 결국 좀 영구적인 정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것을 과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션 페일리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발견하고 싶은 게 이러한 보수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하죠. 이제 플랜 퍼즈라고. 근데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챌린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챌린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테스팅 오라클의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이제 overly aggressive한 그런 오라클은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의 올바른 동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좀 정보나 모델 같은 겁니다. 결국 이 오라클에 통과를 해야만 정상, 이 오라클에 말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 약간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테스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죠. 기준선이죠. 근데 이런 기준이 overly conservative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오라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overly aggressive한 경우에는 많았는데 overly conservative한 상황은 테스팅 오라클이 부족하더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근데 피지컬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좀 랜덤리하게 생성했을 때 이게 교로의 그런 규범들을 어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논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보수적인 선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보수적인 선택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도로법을 어겨버린 여기 사람이 이제 도로를 가고 있고 차가 인도를 침범하고 있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박스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지 않는데 박스가 도로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이제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 어떠한 피지컬 오브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라는 게 두 번째 챌린지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챌린지는 이제 코드 레벨 피드백을 좀 잘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CPS 테스팅은 좀 로봇니스 매트릭 같은 어떠한 양적인 피드백 정말 양의 피드백,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피드백이었는데
이런 거는 코드 레벨에 존재하는 어떠한 코드 로직 아니면 브랜치, 뭐 커버리지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용하지 않고 블랙박스 처리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나은 퍼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블랙박스, 그냥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속 때려 넣는 것보다는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안에서 주는 그런 정보들을 좀 빼와서 사용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좋은 피드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피드백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챌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챌린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챌린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옆에 있는 이러한 방식들인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1번 챌린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팅 오라클이 부족하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PI, Planning Invariant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constraint인데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 비클이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났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또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 비클이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는 어떠한 일종의 컨스트레인트인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을 시나리오마다 이제 개발자가 세웁니다. 그렇게 만들면 또 그 시나리오에 한정되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오라클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스팅 오라클을 일부분 네,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지컬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성할까라는 고민은 어, PI Aware Physical Object Generation 이걸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먼저 랜덤하게 오브젝트를 생성시킵니다. 이렇게처럼요. 그러고 나서 먼저 생성시키고 후보정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PI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드라이빙 롬 그런 교통 법규 같은 거를 후보정으로 추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인도로, 차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그 상자는 여기가 아닌 또 인도에 좀 놓일 수 있게 이렇게 후보정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후보정 처리했으면 이제 각 오브젝트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오브젝트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다이나믹 프로퍼티를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도 이렇게 앞으로 가고 차도 앞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값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객체 생성, 물리적인 객체 생성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피드백이 필요한데, 아까 여기 말했죠. 이러한 피드백의 종류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어떤 피드백을 사용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그냥 트레디셔널 소프트웨어에 대한 퍼징이 아니라 이러한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퍼징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피드백도 단순히 이전에 그냥 컴퓨터 상에서 트레디셔널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던 그런 코드 커버리지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게 사용되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behavior, planning, vulnerability, 디, 어, 디, 갑자기 발음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거리를 사용했는데, 디스턴스를 사용했는데 또 이게 무엇이냐? 근데 이 개념 세 개만 좀 참으시면은 이제 위에 거는 또 재밌게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턴스는 이제 어, current execution trace, 즉 현재 실행시키고 있는 코드의 trace와 그리고 방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제너레이션 돼서 들어온 그 어택 타겟 포지션의 이제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코드 레벨 단에서 이제 그 디스턴스를 말하는 건데요. 다시 또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서 먼저 어택 타겟 포지션은 이제 이전에 미리 정의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PI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AD 디벨로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개발한 디벨로퍼는 이 PI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이 상황이 실행시키면 안 되는 어떠한 브랜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브랜치는 어,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코드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시키면 안 되는 코드 라인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앞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갑자기 멈추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특정한 그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비클이 이러한 오브젝트랑 만났을 때 실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코드 라인이 있는데 또 그 외에 몇 가지 코드 라인이 실행되면 안 되는 코드 라인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 코드 라인은 당연히 개발자가 알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곳을 설정할 수 있다. 즉 그곳을 어택 타겟 포지션이라 부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코드 라인과 문제가 되는 코드 라인의 그 거리가 얼마만하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피드백으로 사용하는 거죠. 결국 피드백을 이 디스턴스가 더 짧은 친구, 더 낮은 친구를 이제 더 좋은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current execution trace가 어택 타겟 포지션에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피드백을 디스턴트로 주게 된다면 이제 더 짧은 디스턴스가 이제 더 좋은 친구가 되니까 그 친구가 더 많이 뮤테이트 될 거고 더 많이 뮤테이트 된 친구가 당연히 이제 그 점점 그곳에 어택 타겟 포지션에 더 가까워지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이제 개념을 설명했고요. 이제 이 전체를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좀 방대하고 어려워서 여기 온라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약간 퍼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퍼전이 이제 지네릭 알고리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네릭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제가 처음 이거 논문 읽으면서 알게 된 좀 재밌는 알고리즘이었는데요. 자연 선택설에서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그 환경에서 생존에 적합한 그리고 강한 생물들이 살아남듯이 여러 케이스가 진화를 해가면서 최적의 해를 찾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지네릭 알고리즘은 정답을 찾는 알고리즘은 아니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지네릭 알고리즘은 타겟하는 그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타겟하는 그 위치를 향해서 어떻게 잘 나아갈까라는 그런 좀 다이렉티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인류가 시작을 하죠. 또 인류의 그런 기본 세팅이 있을 겁니다. 뭐 누가 만들거나 했겠죠. 인류의 그 기본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 파퓰레이션에 이제 피니스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피니스 밸류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 살아남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가, 이 저 생물체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피니스 밸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필리스 밸류가 강한 친구들이 선택이 되겠고 또 강한 친구들을 이제 크로스오버 좀 교배시켜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뭐 뮤테이션의 확률은 보통 0.01%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자녀를 낳고 이제 그 자녀들이 또 이거 터미네이션 크리테리아에 만족하는가 이거는 또 그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종료 조건이 있겠죠. 왜냐면 결국 최적의 해를 찾는다는 거는 어떤 해에 도달했을 때 수렴했을 때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면은 이제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중단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초반이니까 또 이제 노해서 다시 올 겁니다. 그럼 아까 피트니스 밸류가 좋은 친구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교배를 해서 자녀를 낳았죠. 또 자녀들의 이제 또 피트니스 밸류를 이제 또 측정을 합니다. 또 그 친구 중에서 또 좋은 친구들을 선택해가지고 또 그 친구들 교배시키고 또 이제 크리테리아 만족 안 하면 다시 와가지고 이 루프를 계속 도는 겁니다. 아까 퍼징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계속 돌면은 결국 어느 솔루션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제 터미네이션 크리테리아가 만족하게 되고 결국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퍼징도 결국 저러한 지네릭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적의 해는 이제 어택 타겟 포지션에 근접한 수렴한 저 코드 라인에 거의 최대한 가까이 간 그러한 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걸 거고요. 여기서 또 피드백은 또 디스턴스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디스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택 타겟 포지션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퍼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비니스, 칼큘레이터, 뭐 시드 셀렉티드, 셀렉션.
이제 이 퍼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퍼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네릭 알고리즘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또 처음 그 시드, 처음 그 팔플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의 피니스가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 피니스는 결국 디스턴스고, 이 디스턴스가 짧은 친구들이 결국 그 어택 타겟 포지션과 짧은 친구들이 여기서 시드 셀렉션이 될 거고요. 이 시드 셀렉션이 됐을 때 여기 이 1, 2, 3번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풋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 과정이 결국 이제 크로스 오버 단계인 거죠. 이거 오브젝트가 옮겨지고 막 박스가 이제 절로 가고 아니면 사람이 여기로 가고 약간 이러한 좀 교배 형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이제 피니스가 칼큘레이트 되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을 또 이제 평가해서 그 친구들의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이 시나리오에서 어, 어택 타겟 포지션에 가장 근접한 어떠한 친구가 나올, 어떠한 인풋 밸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밸류가 이제 선택에 측정이 됐을 때 이제 이 퍼징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퍼징 멈췄을 때 그 타겟 포지션, 어택 타겟 포지션에 가장 근접한 친구가 그 가장 근접한 인풋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괜찮은 이제 디스커블 되는 건데, 문제를 안 일으켰다면 이제 그 시나리오에는 이제 vulnerability가 없는 거겠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퍼징을 진행한 겁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약 8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러한 퍼징을 돌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퍼징을 돌렸을 때 정말 유니크한 behavior planning dose vulnerability가 이제 9개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논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특정 시나리오긴 하지만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러한 퍼징 툴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자동화된 시스템,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인데 이런 퍼즐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개발자가 디벨롭 스테이지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금 이 코드가 약간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퍼저의 효과는 이제 9개 유니크한 vulnerabilities가 이제 측정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나온 그러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내용이 방대하고 저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